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전화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오 이사님 나와 계세요? 네, 네. 예,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김민석 국무총리가 2박 3일간 호남 일정을 소화했잖아요. 네네. 광주일보 보니까 광폭 행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반응이 좀 어땠습니까? 일단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목표가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네. 당심에 호소하기보다는 네. 김민석의 PI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과정 아니었나라는 아하. 생각이 듭니다. 아, 예컨대 이제 김민석 이퀄 호남 어떤 대전환, 호남 대전환이라는 표현들을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네. 본인이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나주, 보성, 여수, 광양, 무안 이런 곳들을 갔죠. 그래서 전남광주 특별시에 대한 출범 점검 플러스 네. 지원책들 그리고 신산업 해상풍력과 광양 전기로와 같은 어떤 새로운 산업 전환의 상징적인 장소들을 방문함으로써 네. 본인이 어떤 당원들보다도 전체 호남 민심의 특별시 출범을 적극적으로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후원자로서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PI 전략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성공적인 방문이었다라고 봅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대통령을 도와서 총괄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호소들이 단순한 어떤 레토릭 수준이 아니라 네. 총리 출신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꽤 높겠다 확률적으로 이런 기대감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전략으로서도 좀 훌륭한 접근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지방선거 결과를 보고 호남 민심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던데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회초리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네. 일종의 경고 신호를 준 것은 제가 호남에 있으면서 네.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청래 지도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수적으로 당선자만을 놓고 본다면 지난 4년 전 7곳에서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네네. 이번에는 5곳,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합해서 5곳에서만 비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번보다 오히려 민주당이 선전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근데 이번에 11곳이 이 5%포인트 이내의 접전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초접전 지역의 8곳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았군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초접전 지역이 8곳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두 이제 지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네. 민심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경고를 보냈던 부분이다. 그래서 단순히 5곳이라는 숫자만 가지고 민주당이 선전했다 지난 지방선거보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올바른 평가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접전지를 중심으로 평가했을 때 아쉽게 패배한 비민주당 후보들이 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공천이나 정청래 지도부에 대해서 분명히 회초리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고 신호 정도는 충분히 보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작년 전당대회 때는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맞붙었을 때 그때는 정청래 대표가 호남에서 제 기억에 66%인가요? 어쨌든 60% 이상 거의 몰표를 얻었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때와 지금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이 보도를 받습니다. 네네.
뭐 조금 과장하자면 묻지마 정청래 지지 흐름들이 있었다. 특히 권리당원 사이에서. 네네. 그러니까 지역위원장들 경우는 박찬대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또 상당수 지역위원장이 이 지역위원장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정청래 지지를 호소하고 네. 했지만 네. 권리당원들의 당심, 저변에 흐르는 당심은 정청래 지지 쪽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예상을 깨고 정청래 후보가 호남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거고, 결국 당대표에 당선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1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심 이번 지방선거 결과도 그렇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시위들이 정청래 대표가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원들이 했던 시위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1년 전처럼 저변의 당원들 중심으로 정청래 후보에 대한,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 이런 부분들이 높다라고 예상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탈락했던 후보들이 여전히 이 전당대회를 벼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역위원장들은 정청래 대표 쪽으로 이번에는 경도된 지역위원장들이 많은데, 네. 오히려 당심은 작년과는 또 정반대. 그러니까 모든 게 지난 1년 전과는 좀 정반대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역위원장들은 정청래 대표 지지가 좀 많을 수 있지만 당원들의 당심은 작년과는 많이 좀 바뀐 것 같다. 네네. 김관영 전북지사랑 김영록 전남지사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뭐 정청래 대표를 끌어내리겠다. 절대로 다음번 전당대회 때 당선을 두고 봐서는 안 된다. 굉장히 강하게 어쨌든 이른바 반정청래 주장을 하는 걸 봤는데, 그런 부분이 이 어떤 호남에서의 이른바 반정청래 기류라고 할까? 이 정도를 좀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그냥 주장 정도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그런 게 힘이 실려서 조직화돼서 나타날 가능성, 이런 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남과 전북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일단 공통적인 부분은 두 도지사가 선거에 이제 졌죠. 한 분은 경선에서 졌고 한 분은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네. 경쟁을 하다가 졌는데, 어찌됐건 두 전직 도지사가 반정청래를 노골적으로 극단적인 단어를 써가면서까지 천명했기 때문에 네. 많은 권리당원들이나 민주당 지지층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어떤 이 다시 보기,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이제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일종의 이제 상징 자산의 의미는 있겠지만, 네. 이미 이제 도지사에서 물러나고 김관영 지사의 경우는 무소속 상태이기 때문에 권리당원에서 어떤 당심의 권리당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겠지만, 여론조사 30%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징 자산으로서 여론전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민주당 전당대회 대략 보면은 김민석 총리, 또 송영길 의원, 정청래 대표 출마할 것이다. 그 외에도 또 거론되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이 세 명, 이른바 3강의 움직임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호남에서의 이 세 이른바 당권 예비주자라고 할까요? 이분들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 그런 흐름들이,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저는 세 분은 사실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세 네. 명의 후보가.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가 좌우할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건 전남 광주 특별시는 이제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통합 특별시가 성공적으로 통합 과정을 마무리하고, 또 뭐 20조 지원 문제, 그리고 산업 전환, 그 20조가 아니더라도 이미 산업이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전북 지역도 친청계인 이원택 후보가 당선이 되긴 했지만, 새만금이라든지 AI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지, 이렇게 절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나서서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일종의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두 지역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통령의 뜻과 다른, 네. 오히려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는데 정청래 후보를 지원할 경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지역에 지원이 제대로 올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의외로 호남 민심은 좀 흐름이 쉽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특별한 상황, 그리고 전북 지역 역시나 친청도지사가 들어섬으로써 오히려 기존의 새만금이라든지 여러 기업 유치, 투자 유치가 확정된 부분들에 영향을 받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더 중요한 어떤 투표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